안녕하세요. 오늘 데일리 ESG 2050년 넷제로 줄줄이 발의되고 있다. 찬물기 얹는 발언도 있었습니다. 먼저 이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탄소 사회 이행 기본법, 그린뉴딜 기본법을 대표 발의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만약에 이 법이 제정될 경우 한국은 세계에서 7번째로 2050년 넷제로를 법제화한 나라가 되는데요. 이 기본법은 탄소와 관련된 총론을 다루는 선언적인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골자는 2050년 탄소 중립 달성을 법으로 박아놓고 탈탄소 사회 이행을 위한 국가기후위기위원회를 설치하자는 내용입니다. 이 외에도 국가 비전하고 모든 정책 목표와 추진 전략, 중점 추진 과제를 포함하는 국가 전략을 수립하자. 그리고 컨트롤 타워를 설치하고 기후위기 대응 기금을 설치하자. 법적 근거를 마련해주고 정의로운 전환 지원센터를 설립하자라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이게 총론을 다루는 기본법, 선언적인 성격을 띈 거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이렇게 가야 된다라는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법안이 통과되면 그린 뉴딜 정책과 넷제로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스웨덴이랑 영국, 프랑스, 덴마크, 뉴질랜드, 헝가리 6개국은 넷제로를 법제화했습니다. 이 법제화한다는 의미는요, 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는데요. 일단 이 근거법이 있어야지 그거에 따라서 앞으로도 법이 쭉쭉 나올 수 있잖아요. 거기다가 2050년 넷제로라는 거를 명시를 해놔야지 이걸 가지고 추진 동력이 생긴다는 의미에서 발의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민영배 의원은 이에 대해서 실행법역인 녹색금융 촉진특별법을 발의했는데요. 이게 좀 더 와닿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내용이 녹색금융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녹색금융공사를 신설하자는 게 골자입니다. 이 법안의 핵심이 이거예요. 녹색금융공사 같은 걸 신설하자라는 거죠. 국민연금이 이끌어야 된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제가 저번에 데일리 ESG로 잠깐 짧게 소개를 좀 해드렸었는데 공사의 성격을 띈 거죠. 공적인 자금을 투입해서 이 녹색금융의 체계를 확립하고 꾸준히 지원해주는 기구가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공적 금융을 투입해서 녹색금융을 체계화하고 그리고 앞으로 지원을 해주는데 공사가 필요하다. 국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법안에는 녹색금융공사를 신설하자는 것 이외에도 금융위원회, 환경부 주도로 3년마다 녹색금융 촉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하위 금융기관들은 녹색금융 촉진을 위한 전략, 목표, 이행계획 등을 수립하고 관련한 정보를 공개해야 하고 석탄, 석유 등 화석연료 사업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화석연료 절감 계획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금융은 자금을 지원하는 혈관 같은 역할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법적 제도화가 한국판 뉴딜 성공을 보장한다고 발의 이유를 밝혔는데요. 이미 호주나 영국 그리고 미국, 두바이, 노르웨이 등에서는 기후금융의 초기 리스크를 보완하기 위해 공사들이 녹색금융을 주도적으로 견인하고 있습니다. 이걸 두고 좀 여러 가지 시선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공적 금융을 투입해가지고까지 녹색금융을 활성화시켜야 되냐 이거를 발의를 하면서 재원이 탄소배출권 거래제에서 가져온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반면에 어제죠. 2050 넷제로 실제로 불가능하다는 얘기가 여권에서 나와서 한 차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 주인공은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인데요. 기자들과 가진 백브리핑에서 2050년 탄소 중립은 실제로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해서 논란이 좀 커졌습니다. 이 이유는요. 유럽의 덴마크, 네덜란드 같은 곳은 풍력발전 비중이 높아서 신재생 에너지를 가져갈 수 있다. 반면 우리는 탈원전 자체가 어렵다. 그러면서 그리드 전력망이라는 거는 국가 간에 마음 놓고 깔 수 있는 게 아니다. 어떻게 EU처럼 중국이나 일본이나 그리드를 설치하겠냐라고 되물었습니다. 이 얘기는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고립국이라고 하죠.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가 주변국들에서 커지고 있어도 우리나라 자체에서 신재생 에너지를 키우지 않으면 이 전력 조달을 받기가 좀 어려워요. 그리고 풍력 발전을 키울 수 있는 환경도 사실 그렇게 좋은 환경은 아니죠. 하지만 EU 같은 곳은 일단 국가들이 많으니까 전력망을 연결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독일에서 신재생 에너지를 받기 위해서 독일 내부적으로 키우는 것 이외에도 주변 국가들이랑 전력망을 깔아서 보급을 받을 수 있는 거죠. 하지만 국내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원전도 가지고 갈 수밖에 없다. 탈원전이 아니라 에너지 전환으로 네이밍을 바꿔야 한다. 그러면서 이 원전을 가져가야 하는 이유에는 탄소를 배출하는 석탄 발전까지는 대체가 가능하다. 하지만 그 남은 부분들에서 어떻게 전력 공백을 메울 것이냐라는 설명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린 뉴딜의 넷제로가 나오는데 실제로 2050년까지 이거 불가능하다고 본다. 발언이 논란이 되자 유 수석 부의장은 어려운 여건에 놓였기 때문에 2050 탄소 중립을 위한 그린 뉴딜 필요성을 언급한 것이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신재생 에너지 등 기술 개발이 늦으면 넷제로가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설명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탈원전이 불가능하다
있다라고 얘기를 한 배경에도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전력 수급에 공백이 생겨서는 안 될 것이다 라면서 이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서 원자력 발전을 2050까지 가동 예정인 원자력 발전소는 활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사실 이 에너지 전환 문제에서 제일 크게 우려하는 게 전력 공백이죠. 지금 석탄 발전소를 줄인다고 해서 LNG도 완벽한 대안이라고 볼 수 없고, 그렇다면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부분으로 원전을 메꿔야 하는데 그게 언제까지 크게 성장할 수 있을지 이걸 딱 정해놓고 육성시키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지금이 또 초기 단계잖아요. 지금 키워서 2030년까지 그리고 2050년까지는 좀 두고 봐야 된다고도 생각하지만 2030년까지 신재생 에너지를 아주 크게 키우는 거는 현실적으로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목표를 포기를 해야 된다, 어렵다라는 찬물 끼얹는 발언이 정치권에서 시그널이 나왔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같이 힘을 모아서 으쌰으쌰 해도 모자랄 판에 이거 안 돼 이런 식으로 회의적으로 바라본다는 면에서 한 차례 파동이 일어났던 것으로 보입니다. 2050년 탄소 중립을 위한 법안들이 줄줄이 발의가 되고 있어요. 사실 기틀을 잡고 있는 와중인데 이거에 있어서도 정부가 좀 더 확실한 발의안을 베이스로 확실한 시그널을 보여줘야 산업도 커지고 기업들도 마음 놓고 전환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